뉴스나 언론에서 나오는 병원에서 나타나는 마취 사고들은 마취 통증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윤태형입니다. 저희과는 마취의학과 통증의학이라는 두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의학입니다. 저희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수술방에서 환자 상태나 수술의 방법, 종류에 따라서 환자를 마취하고 수술 후에는 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마취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케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급성이나 만성 통증들을 호소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통증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나 신경주사 아니면 어깨나 무릎 등의 관절 강내 주사 등을 통해서 시행하는 비수술적 치료들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취 종류에는 크게 좀 네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전신 마취와 부위 마취, 수면 마취와 국수 마취가 있겠습니다. 전신 마취 같은 경우에는 의학 드라마에서 수술방에서 보이는 보통 환자들의 상태가 전신 마취를 받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신 마취 같은 경우에 환자의 의식과 움직임 그리고 통증 이 세 가지를 모두 차단한 상태에서 수술하시는 집도의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환자의 마취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깊은 진정을 하기 때문에 자발 호흡이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기계 호흡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움직임이 최대한 저하되는 척추 수술이나 어깨 수술 아니면 피가 많이 날 수 있는 이어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전신 마취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기도삭간의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마취에 있어서 전신 마취나 부위 마취, 수면 마취 모든 마취에 있어서는 가슴의 심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리드를 붙이고 그리고 혈압을 확인하는 혈압계와 산소, 몸 안에 산소 포화가 잘 있는지 괜찮은지 확인하는 산소 포화 측정기를 모두 측정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마취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마취 약이 들어간 후에는 자발 호흡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기계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도와주게 되는데 그러나 기계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필요한 기도삭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삭간에 이용되는 기구 중 하나인데 후두경이라는 것은 목 안에 있는, 입 안에 있는 후두를 보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블레이드를 후두경에 끼고 나서 여기에 환자의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면 환자의 입 안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환자의 입 안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면 사실은 이러한 모니터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 후두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좀 더 안전하고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모니터가 달려있는 비디오 스코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 안에 들어갈 경우 이쪽으로 환자의 숨길이 보이는 폐로 가는 숨길이 보이는 후두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후두가 보이게 될 경우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길을 이렇게 후두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삭간하게 되고 정확한 위치에 들어갈 경우 이 후두경은 뺀 상태로 쉽게 설명하면 이 부분은 환자의 입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입 밖에 있는 상태로 옆에 있는 인공호흡기에다가 이 기도를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계호흡이 유지하게 되겠고 이 상태로 쭉 수술이 끝날 때까지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 마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짧은 수술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상하지나 하복부 수술에 있어서 수술 부위로 진행하는 신경 주위의 약을 줌으로써 운동과 신경을 차단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수면 마취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보다는 좀 더 얕은 진정 효과를 약물로 유도해가지고 자고 일어났을 경우 간단한 시술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부위 마취를 시행하는 모든 환자분들에 있어서 수술 중 깨어있는 경우 굉장한 불안감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좀 진정시켜드리기 위해서 수면 마취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수 마취가 있겠는데 국수 마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간단한 봉합술이나 아니면 내성 발톱 같은 간단한 조직 내에 약을 좀 투여해 가지고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시술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마취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뉴스나 언론에서 나오는 병원에서 나타나는 마취 사고들은
마취 통증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 마취의 경우에는 움직임이나 통증이나 의식 같은 걸 전부 좀 깊은 진정으로 좀 없애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약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반응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약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환자의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등의 여러 가지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확인하고 조절하고 하는 게 마취통증학과의 업무이고, 수술을 진행하는 집도의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가 나타내는 신호도를 좀 파악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약을 투여하거나 피가 많이 난 경우 수혈을 하는 등의 조절을 통해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본인이나 친구, 가족분들 중에서 앞으로 곧 수술을 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술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